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현대대 수학 2 부분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지난 학기에 배웠던 대수학 1의 기본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록에 제가 이 앞부분에 작성한 것들을 이제 보면서 간단하게 이제 복습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상 한 달을 가지고 전체를 자세하게 복습을 할 수는 없지만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궁금하거나 음, 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내용은 제가 작성한 강의록과 또 우리 주교재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집합론, 수학적 귀납법, 정수의 덧셈과 곱셈, 또 우리 다항식들의 덧셈과 곱셈, 또 기초적인 행렬의 연산, 또 가장 중요한 나눗셈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이야기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제일 살펴본 것은 이제 이항연산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항연산 구조가 이제 세 가지 공리를 만족하는 것을 군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합법칙과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한다. 그리고 역원이 존재한다. 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공리였습니다. 이런 것을 만족하는 연산 구조를 우리가 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군에는 소거법칙 같은 것이 적용이 가능했고요. 만약에 연산이 가완이면은 그런 군을 우리가 아벨군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 가지 예제들에 대해서 잘 이제 숙달이 됐기를 바랍니다. 군의 어떤 부분집합이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유도된 연산에 대해서 H가 군이 될 때 그 H를 G의 부분군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부분군을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자주 나오니까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H의 두 원소 AB에 대해서 AB 인버스가 H에 들어간다. 이것만 체크를 하면 H가 부분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의 구조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로 순환군이 있었습니다. 순환군이란 원소 한 개에 의해서 생성되는 군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생성된다는 뜻은 그 원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군을 말합니다. 그래서 A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은 이제 집합으로 여기 대괄호가 빠졌네요. H는 A를 여러 번 A 또는 A의 역원을 여러 번 연산해서 얻은 그런 원소들의 모임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환군의 중요한 성질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순환군은 항상 아벨군이 되고 순환군은 원소의 개수에 따라 완전히 결정됩니다. 그리고 순환군의 부분군은 또 항상 순환군이며 이제 순환군이 이제 원소가 무한이 많으면 순환군은 정수의 덧셈군과 동형이고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n이면 순환군은 n을 법으로 하는 덧셈군과 동형입니다. 순환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였고요. 또 순환군의 이제 위수를 구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순환군의 구조. 그 다음에 우리가 생성집합과 케일리 다일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생성집합이란 어떤 부분집합들, G의 부분집합들로 이루어진
G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군 H의 생성 집합이 된다는 뜻은 그 집합을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이 H가 된다는 뜻입니다. 를 포함하는 G의 가장 작은 부분군이 H가 될 때 그것을 H를 그 집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이라고 부릅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다시 적어보면은 H는 이 주어진 집합의 원소들을 포함하는 부분군들의 공통 집합입니다. K는 이제 G의 부분군입니다. 이런 K들을 다 모으면은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는 G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AI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AI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제 AI를 포함하는 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다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교집합하면 역시 군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엑기스만 이렇게 한 것이 이런 것이 이제 AI에 의해서 생성되는 부분군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일리 다이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군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케일리 다이그래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고요. 그 다음에 군의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로 치환군과 교대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치환군이란 먼저 대칭군의 정의부터 하겠습니다. 집합의 1부터 n까지 이런 집합의 모든 전단사 함수들을 모은 군을 우리가 SN이라고 부르고요. n 문자에 대한 대칭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칭군의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이런 표기법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이제 위에서 아래의 숫자로 변한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치환들의 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군 중에 우리가 다이헤드랄 그룹 n차 이면체 군 이거는 이제 정 n각형을 꼭지점에 맞추어 서로 포개는 방법들을 모은 군이었습니다. n차 이면체 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소를 이렇게 같은 궤도에 있는 것끼리 묶어서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이 있으면은 치환은 항상 호환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그 호환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짝수개의 곱으로 표현되는가 아니면 홀수개의 곱으로 표현되는가 그 방법은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짝수개의 곱과 홀수개의 곱으로 동시에 표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짝수개의 곱으로 표현되는 치환들을 다 모으면은 다시 이게 SN의 부분군이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교대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lternating group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준동형 사상 또 부분군이 있을 때 잉여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개념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준동형 사상이란 그 정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적어 볼까요? 준동형 사상이랑 y가 g에서 g'으로 가는데 이제 phi g1, g2가 phi g1, phi g2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런 파일을 우리가 준동형 사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준동형 사상의 다양한 예들과 그다음에 준동형 사상의 성질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잉여류와 이걸로부터 또 유명한 중요한 라그랑즈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잉여류란 이제 AH 이런 것을 우리가 좌잉여류라고 부르는데요. AH는 이제 이런 원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G가 있으면은 G가 이렇게 있다 하고 H가 이만큼 있다 하면은 G를 H의 잉여류들로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G1H가 이렇게 있고요. G2H가 또 이렇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G를 잉여류들로 정확하게 서로 교집합은 전혀 없고 이렇게 분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를.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제 잉여류는 만약에 H가 유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각각 그 잉여류들의 집합은 크기가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잉여류들의 개수는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잉여류들은 서로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라그랑제 정리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G가 만약에 유한군이었다면 그러면은 H의 원소의 개수는 G의 원소의 개수의 약수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군의 구조를 아는데 중요한 정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G의 원소의 개수가 소수이면 G는 순환군이었습니다. 그러면 G는 항상 Z 모드 PZ. 네, 우리 주교재에서 우리 ZP라고 이제 쓰기도 했는데요.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수준의 수학을 다루게 되면은 이 ZP라는 기호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이 기호를 자제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ZP, Z모드 PZ로 쓰는 것과 ZP라고 쓰는 것은 이제 사실상 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소수인 군은 전부 다 이제 ZP이다, Z모드 PZ다 와 동형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의 직접곱과 그 다음에 유한생성 가왕군의 기본 정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곱이란 군의 연산을 이제 성분별로 이제 연산을 하였고요. 연산을 한 것으로 정의를 하면 이 카테시안 곱이 이제 군이 또 새롭게 군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한생성 가완군의 기본 정리로서 모든 유한계의 원소로 생성된 아벨군은 이제 적당한 PI들과 RI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꼴로 쓰여진다라는 것이 중요한 기본 정리였습니다. 이제 이 기본 정리를 우리 지난 학기에 증명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 대략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제 볼 수 있기를 이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원소의 개수가 360개인 군들을 가완군을 모두 분류해라 라고 하면은 네, 서로 동형인 것은 이제 같다고 간주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규 부분군과 잉여군, 또 동형사상 정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 미리 한번 보고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여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 이번 강의의 뒷부분에서 이제 또 심화 이론을 살펴볼 환과 체, 정역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은 이제 영어로는 이제 ring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아벨군에 이제 곱셈 연산이 더 추가돼서 이제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곱셈이 결합 법칙이 이제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성립해야 합니다. 네, 왼쪽 분배 법칙과 오른쪽 분배 법칙이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수, 유리수, 실수, 복소수, 또 환에서 정의된 행렬들의 모임, 또 이미 연속 함수들의 집합 또는 그냥 함수들의 집합, 또 이런 것들, 또 환끼리의 직접 곱, 또 다시 새로운 환이 되고요. 네, 그런 예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환에서도 이제 덧셈과 곱셈을 보존하는 그런 환끼리의 사상을 우리가 환준동형 사상이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네, 주의할 것은 이렇게 Z나 정수집합이나 정수집합과 짝수들의 집합과 같이 아벨군으로서는 동형이지만 환으로서는 동형이 아닌 그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곱셈을 보존하는 사상은 두 환 사이에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곱셈 연산은 환에서 결합 법칙만 성립하면 이제 됐었는데요. 만약에 교환 법칙을 만족한다면 그런 환을 가환환이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는 commutative ring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곱셈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면 그 항등원은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곱셈 항등원을 이제 가진다고 해서 곱셈 역원이 모든 원소가 존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곱셈 역원을 가지는 원소를 우리가 가역원 또는 우리 주교재에서는 단원, 유닛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환에서 0을 제외하고요. 덧셈 항등원을 제외하고 모든 원소가 이제 가역원이면 그런 것을 우리가 나눗셈 환이라고 부릅니다. 나눗셈 환 중에서 연산이 가환인 것을 우리가 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의 정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리수나 실수와 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체가 되고요. 또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것은 ZP, 소수 P를 법으로 하는 그 덧셈과 곱셈 환은 이제 정역인 동시에 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정역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정역이란 이제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제 곱셈 항등원을 갖는 가환환이었습니다. 그래서 0이 아닌 원소를 곱해서 0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0의 약수, 영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제로 디바이저라고 이제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곱셈 항등원을 가지고 0의 약수가 존재하지 않는 가환환을 우리가 정수랑 비슷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해서 정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환의 표수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a를 n번 더했더니 0이 되는 그러한 자연수 n이 존재한다면 여기는 이제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na가 이렇게 되는 그러한 자연수 n을 말합니다.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수를 우리가 환의 표수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연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수나 유리수, 실수, 복소수 이런 체들은 전부 그런 숫자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런 환의 표수는 우리가 0이라고 정의합니다.
네, 다음으로 페르마의 소정리와 오일러의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의 원리는 비교적 간단한데요. 이제 곱셈 항등원을 가지는 환에서 가역원들의 모임을 제가 이렇게 아래 R 위에 이제 X표자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곱셈에 대해서 군을 이룬다는 것이 이제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ZP를 예로 들면은 ZP에서 가역원들은 0이 아닌 원소들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군을 이루고요. 원소의 개수가 P-1개인 군을 이루기 때문에 임의의 0이 아닌 원소는 곱셈에 대해서 P-1승을 하면 P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한 것이 오일러의 정리입니다. Z모드 NZ에서 0의 약수가 아닌 것들은 n과 바로 서로소인 원소들이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들 양의 정수들 중에서 n과 서로소인 것들이 가역원 것들이 이 Z모드 NZ에서 가역원들이 될 텐데요. 그것의 개수는 이제 정확하게 파이 n개라고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Z모드 NZ의 이제 곱셈 여건들을 모은 이 곱셈군은 원소의 개수가 파이 n개인 군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로부터 오일러 정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 31번을 우리가 오일러 정리라고 부릅니다. 또 1차 합동식을 이제 해결하는데도 이런 여기서 살펴본 관찰이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역의 분수체에 대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정역의 분수체는 Z로부터 유리수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수의 두 정수를 가지고 만드는데 다만 두 분수가 이제 같은 경우가 있죠. 언제냐면 만약에 AD가 BC가 되면은 두 정수가 이제 같았는데요. 이런 것은 이제 같은 유리수로 이제 취급을 하고 이제 두 정수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조건을 만족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원소가 이퀴벌런트하다고 가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이퀴벌런스 클래스들의 집합으로 우리가 분수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동치류라고 이제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아이디어를 통하여 우리가 분수체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정역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의 D에 대해서 이제 먼저 F라는 동치류들의 집합을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F에 대해서 덧셈과 곱셈을 이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이것이 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 중에 이제 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 다항식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환. 다항식 환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항식 환의 이제 곱셈 항등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또 예를 들어서 다항식 환의 가역원들의 집합은 이제 차수가 1 이상이면은 가역원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환 자체에서의 그 개수들을 나타내는 R의 가역원들의 집합과 같다. 이런 관찰을 우리가 할 수 있었고요. 가장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최위에서 정의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그 과정과 중요한 주요 정리로부터 나오는 많은 부산물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은 바로 나눗셈 알고리즘입니다. f가 체인 경우에는 체 위에서 정의된 다항식에서는 나눗셈 알고리즘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f라는 다항식을 g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나머지가 g의 차수보다 더 작아지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유일하게 목과 나머지 다항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익히 사용했던 인수정리와 또 나머지 정리,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가 있었고요. 인수정리로부터 n차 다항식의 해는 많아야 n개다 라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을 이용해서 이것은 이제 증명이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체의 가역원들을 모은 곱셈군, 그것의 유한 부분군은 항상 순환군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런 정리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교재에 이제 있는 증명을 통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정리는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 유한체의 구조들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정리가 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복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항식들 중에서 이제 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기하다항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은 더 차수가 낮고 상수가 아닌 다항식들의 곱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수에서 이제 소수와 같은 이제 역할을 한다. 더 작은 것으로 쪼개지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정수를 이제 소인수분해해서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하고 또 주어진 정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문제에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비슷하게 이제 어떤 다항식이 기하다항식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판단하는 문제가 또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수를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이 유리수체 위에서 기하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정리는 우리가 가우스의 보조정리라고 부르는 정리였는데요. 이 정리가 이제 판별법 중에 한 가지고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아이젠슈타인의 기하 판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제 간혹 이제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제 그 다항식은 어떤 유리수체 위에서 기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수 P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기하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소수가 없다고 주어진 다항식이 기하다항식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젠슈타인 기하 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잘못 이제 생각하는 일이 없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제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디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아이디얼에서는 이제 군의 정규 부분군이 있듯이 환에서의 아이디얼을 가지고 잉여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환 중에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의 일단 부분환인데요. 그래서 한 가지는 덧셈에 대해서 부분군이어야 되고 다른 한 가지는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 R의 원소랑 I의 원소를 연산했을 때 다시 I에 들어간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그것을 환의 아이디얼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디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코션트 링, 잉여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얼의 이제 특수한 경우들인 이 소아이디얼은 이제 영어로는 프라임 아이디얼이라 하고요. 극대 아이디얼, 맥시멀 아이디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의 아이디얼이 R은 아니지만 그 환의 아이디얼, 그 M을 포함하는 R이 아닌 아이디얼이 없는 경우, 이렇게 R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더 크게 포함하는 아이디얼이 없는 경우, 이런 M을 우리가 R의 극대 아이디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로 M이 R의 극대 아이디얼인 것과 R 모드 M이 J인 것은 동치였습니다. 네, R이 곱셈 항등원을 갖는 가원환일 때 이야기인데요. 네, 이 가정하에 극대 아이디얼이라는 것은 그걸로 잉여환을 만들었을 때 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이디얼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이디얼이란 이제 어떤 R의 두 원소를 곱했을 때 N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N에 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하는 아이디얼 N을 우리가 소아이디얼이라고 부릅니다. 소아이디얼은 R 모드 N이 정역인 것과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아이디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어떤 한 개의 원소로 생성되는 아이디얼을 주 아이디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는 체 위에서 정의된 다항식에서는 모든 아이디얼이 주 아이디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의 증명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증명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제 책을 보고 복습을 하기를 권장합니다. 이 증명 아이디어가 이제 이 정리의 내용뿐 아니라 이 증명의 아이디어가 이번 학기 강의에서도 여러 군데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증명 방법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하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학기에 배웠던 내용들을 네,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이기는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혹시 많이 까먹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책을 통해서 책을 찾아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번 동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